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고전이 답했다 고명한 작가님의 책에서 제가 인용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고 작가님은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본인 삶에 적용을 하게 되죠. 자,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좋은 점이 있겠죠. 당연히 좋은 것들을 적용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이 책이 읽고 싶어진다라면 그 책은 고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오래된 책이라 예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그런 관점이 아닌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다시 두고두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이면 모든 것이 그 기간에 상관없이 고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삶의 깨달음들을 적용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내가 이것은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고명한 작가님 책에 보면은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뭐야 라고 싶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말인데 우리가 너무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 속을 보면 모르는 것이 모른다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 모르는 것을 공부하거나 내가 알게 되면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책들은 하나의 책을 읽지만 지금 원칙이라는 책 외에도 이 비슷한 것들을 말하는 책들은 결국은 연결된다라는 것을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미 더 폭이 넓어지고 또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알미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어떤 알미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면 그 유형은 첫 번째 존재도 알고 내가 그 내용도 알고 우리가 어떤 무언가가 사물적으로 존재한다라면 그거의 존재 여부도 알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는 명확하게 그거를 존재도 알고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그 내용 자체도 같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뭐 어떻게 관계되는 거 이런 것 자체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그 자체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지식에도 그렇고 우리 생활하는데 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뚫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식의 그 알 정도는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알의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알려고 할 때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결국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사유가 확장된다는 게 독서의 힘이겠죠. 그러면 이 넓은 우리 우주에서는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서는 아는 것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를 읽으면 그렇겠죠. 근데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세 번째 존재 자체도 몰랐던 부분을 책으로 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는 것도 늘어나지만은 동시에 그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 모르는 것도 그만큼 또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자체를 몰랐던 그 부분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또 알매 욕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사유를 확장하는 게 결국 독서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과연 있는가? 아, 이것은 정말 진리야. 그래서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 이런 사고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즉 삶에 그 유연성이 없다라면은 모든 것이 딱 A만 존재해, A만 답이야. 이런 관점으로 살게 된다라면 사실 그거는 좀 많이 편협하게 되겠죠. 물론 그런 답이 정해진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미 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한 번 더 질문 드리지 않고 무조건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진리야. 라고 생각한다라면 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을 우리가 다 따라가기도 사실 버겁고 힘들죠. 근데 이 변한다라는 것 자체, 지금 올해 25년도에 이것이 내년에는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듯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조차도 여러분조차도 스스로 변해야 되는 그 조직이든 뭐 사회든 뭐 개인의 가정이든 개인적으로 변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그럴 때는 유연하게 또 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내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또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나를 돌아보거나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충고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속으로 생각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에게 우리가 충고를 하는데요. 여러분, 충고하는 거 굉장히 쉽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건 마음에 안 든다.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정작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하고 남에게는 잣대를,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잣대를 이렇게 강하게 대지 않고 남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이 우리 인간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내 거울로 삼으면 훨씬 더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그래서 남에게 충고한 후에, 아, 나는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나는 어떻게 행동했지라고 한번 본인에게 질문하고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하면, 남에게 만약에 충고를 해야 된다라면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또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면은 서로가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고 충고하는 게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내 관점인 것이지, 받아들인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면 전혀 이거는 안 하지만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그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100%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우리가 나쁘게 보이는 그 허물이 보이는 까닭은,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의 이 결점을 고치지 못해서 되게 이게 보기 싫고 싫은 점인데 내가 이것을 못 고치니까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면 더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게 허물이 보인다라는 것은 나 또한 그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내가 행동하는 게 사실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많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불평도 하고 또 좀 앞에 산 것처럼 충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이 잘못한 건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거기 상황에서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내 상황이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이것을 그냥 화풀이 하는 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평하고 충고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없애보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마음을 순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독서가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독서를 해봐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데요. 책에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계점이 정말 돌파하기가 힘들죠. 그것을 뭐 1000권을 읽어서 2000권을 읽어서 그런 거 정확한 뭐 건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임계점이라는 점을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그런 가치관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밖에 없겠죠. 그런데 꾸준함을 우리가 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면 사실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꾸준하게 하면 나에게 당연히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지 그 행동을 즐겁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무조건 노력해야 돼 이런 마음만 있다라면 매일매일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즐기는 자세로 하면은 그 꾸준함이 결국은 독서 임계점을 돌파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는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책을 아까 읽을수록 더 알고 싶으니까 모르는 분야가 많다는 걸 인정을 하니까 또 더 많이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의 삶을 더 성장시키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알아가는 이것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계속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하고 그 성장 자체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오히려 더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